일단 공부를 하러 왔으니 공부를 또 해야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나요? 다들 힘든 하루셨나요? 멋지십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또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종윤식 이야기, 당시의 삶이 변하는 116일의 이야기고요. 스터디 운영 방안은 모임 규칙, 진행 방법, 개인 사례 발표는 동일합니다. 자, 인원 5명에서 6명으로 올려놨는데 오늘 두 분도 안 오셨어요. 슬퍼요. 모두 요거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진행 방법은 9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는 강의 요약 정리할 거고요. 9시 50분부터 개인 사례 발표 5분 동안 발표하는 걸로 했는데 오늘은 4분이니까 한 10분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시 30분부터는 희망하는 사람만 남아서 궁금한 사항 추가 토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요약은 31일차부터 45일차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1일차 동시에 세 가지를 다 독보적으로 잘할 수는 없다. 동시에 세 가지를 다 독보적으로 잘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야에 독보적으로 성취를 이루면 다른 분야의 가지를 뻗을 수 있다. 어설픔으로 스스로 용납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멈춘다간 고가는 조금 채울 수 있어도 불안은 떨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그 방향을 제대로 정한 이도 그 방향에 최선의 진력을 다해 나아가는 이도 드물다. 방향은 어디이고 최선은 무엇인가? 31차 승패의 비밀.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케이스가 많음. 고객 중심의 관점이란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고객일 때 가장 강력하게 나옴. 우리는 그것을 사용자 관점 또는 고객 관점이라고 함. 경쟁사가 보여주는 것을 벤치마킹 하지 말고 경쟁사에게 고객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훔쳐라. 다수성가한 기업이 약해지는 순간은 다 똑같은 이유를 가진다. 더 이상 그 오너가 커진 규모의 회사 경영을 위해 실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 회사의 가장 강력한 고객 경험 대변자가 사라졌기 때문임. 화장품 사업을 한다면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화장을 좋아하는 집단이어야 됨.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장하기를 좋아하는 집단. 33일차 코칭하며 가장 자주 만나는 기본 문제점. 첫 번째,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핵심 역량. 남보다 기술이나 경험, 정보, 수급 능력이나 인맥, 인사이트가 탁월한 부분 등 핵심 가치, 시장과 고객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같음. 시장과 고객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음. 두 번째, 시도를 망설이고 있다. 고객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고객의 요구와 행동을 이유를 묻고 찾고 분석하는 것임. 그 과정에서 내가 응대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시도해야 됨. 세 번째, 팔리는 것을 생각하느라 팔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한 개라도 판매하기 위해 시장을 만들고 고객을 찾아 나서는 실천하는 게 맞음. 아무리 좋은 상품도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없음. 경영의 시작과 끝은 영업에 있음.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목표를 끝없는 시장 확대와 고객 발굴이라고 했음. 영업하면서 성과를 내고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나에게 맞는 광고도 만들게 되는 것임. 팔지 않으면 팔리지 않음. 네 번째, 브랜딩에 대해 집요함이 없다. 나와 내 브랜드의 이름, 철학, 원칙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됨. 고객이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와 기준임. 일이라는 것은 시장과 고객이 원해서 생겨난 것임. 끊임없이 고객에게 묻고 듣고 그들의 요구에 반응해 원하는 결과를 상품과 서비스로 제공해 그 가치를 매출로 돌려받는 것이 일과 사업의 본질. 34일자 정말 중요한 목표. 다른 사람에게 이 경험을 자랑하고 싶다.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권하고 싶다. 우리 고객에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중요한 걸 목표로 삼으면 나머지 당연한 성과는 절로 따라온다. 오늘 비슷한 글 하나 쓰셨더라고요. 요거 관련된 거.
35일차 초기에 실패하지 않는 비법. 늘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관점에 집중해야 돼. 혹시나 비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생겨나는 관점을 고민해 보셨으면 함. 사업을 시작한 후 망하지 않고 확실한 기반을 쌓을 수 있는 비법. 첫 번째, 솔직함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 내린다. 혼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주고받는 거래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상품의 소개는 무조건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소개를 해야 돼. 정확성과 상세함,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수까지도 예측. 솔직함의 정의는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임. 두 번째, 내가 미쳐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된다는 것. 상품에 미치면 도취되기 쉬움. 내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기본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됨. 세 번째, 모든 투자에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투자는 반드시 자기 확신 속에서 결정돼야 됨. 나의 체력, 시간, 돈은 한 번 쓰면 똑같은 형태로 절대 돌아오지 않음. 모든 투자에 대한 엄격한 자료 수집을 하십시오. 네 번째, 스토리텔러가 될 수 없다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품의 선택, 소개, 판매, 사후 서비스, 고객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분명하게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이야기 콘셉트를 가지고 소소한 에피소드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힘은 전파력. 재미있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상임. 즉,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을 향한 눈을 가지는 데서 시작함.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며 변명에 급급한 상태에 결국 남과 똑같은 생각, 판단, 행동함, 세상의 비법을 듣는 이야기에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듣는 이야기만 보인대요. 36일차 끊임없이 신규 고객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되는 이유. 성장을 멈추고 싶지 않다면 겪는 줄을 배워야 됨. 신고 고객을 만나기 위해 틈틈이 애쓰지 않으면 기존 고객의 변덕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게 됨. 패자 정리라고 하죠.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음. 팬을 계속 거느리고 싶다면 팬이 아닌 사람과의 만남에 신경 쓰세요. 매력을 잃지 않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37일차 망하는 사장들의 비밀. 사장이라면 최소 1년간의 생존과 성장 그래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소속된 시장을 그릴 수 있어야 됨.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충성 고객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됨. 시장 확대와 고객 발굴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는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음.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우리는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음. 그것이 사장의 가장 기본입니다. 망하는 사장님들 절반이 불치병, 바로 남의 눈 의식하는 사장다움. 여러분도 그 병이 다녀간 때가 있으셨나요? 38일차 업의 본질에 관해 짧은 이야기. 비수기의 목표를 시장 확대로 잡겠습니다. 매출은 시장의 확대, 즉 새로운 고객군의 발굴을 통해 증진돼 비수기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그 시작임. 카페의 경우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도 되는 이유, 유니크한 메뉴와 포토존과 같은 SNS 시대에 적합한 기획을 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 있고 펜션의 경우 성수기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그 시작임. 업의 본질은 내가 누구에게 왜 존재해야 되는가입니다. 39일차 그 쇼핑몰을 수준과 신뢰간 상세 페이지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다. 그곳에 가진 고객에 대한 태도, 전부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큐레이터의 제품 선정 기준이나 철학이 매우 중요한 것. 그런데 그것 없이 상세 페이지를 입점 업체의 것으로 그대로 쓰는 곳이라면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 결국 적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 상세 페이지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 항목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첫 번째, 누가 누구를 위해 왜 만든 상품인가? 두 번째, 고객이 구매에 있어 두려워할 요소를 해결해 주고 있는가? 세 번째, 선 사용자의 경험담이 담겨 있는가? 고객의 목표는 매출 대비 광고 비용의 비율을 점점 줄어들고 찾아오는 손님은 점점 늘어가게 만드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바로 적객이고 그 적객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브랜드십으로 발전하게 하는 힘이 고객 관계 관리임.
적객은 빠른 광고 집행이나 세일즈 활동을 핑계로 그 완성도를 높이는 행위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됨. 특히나 고객과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상세 페이지의 적객 완성도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됨. 음흠. 41차 누가 더 고객과 밀접한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자는 시장에 이제 막 진입한 창업자임. 그들은 상품, 서비스, 마케팅, 고객 관리를 혼자 하거나 최소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장과 밀접한 관계로 함께 가는 상태임.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객이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민감하게 빨리 알고 반응할 수 있음. 그런 개미 군단은 성장 속도가 빠름, 그리고 그들의 신압으로 시장의 기존 승자들의 몫을 빼앗아 감. 누가 더 고객과 밀접한가? 사업의 성패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41일자 창업의 첫 번째 목표는 수익 구조. 창업 단계의 조직 구성원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 규모가 확장되고 성숙해지는 단계의 구성원은 그 성질이 다르다.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 미래가치, 현재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참여. 많은 스타트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이유는 핵심 콘텐츠 부분에 집중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수익성 부재로 인해 콘텐츠 창작 집단 구성원의 집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임. 콘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때에 그걸 수익 모델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 대안은 지금 당장 더 공격적으로 세일즈에 집중하고 창작과 비즈니스 영역의 가구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션 그룹을 강화하는 것. 요즘 많은 스타트업이 비슷한 문제로 창업 후 3년 내에 위기를 맞는다. 남 얘기일까? 뜨끔 무섭다. 42일자 사람은 경험담을 믿고 감정적으로 움직인다. 고객에게 기술과 기능, 성능의 우수성은 기본이고 가장 와닿는 중요한 건 효능, 효과, 사용감이라고 논리적인 영역보다 경험적이고 심적인 영역이 고객의 구매 결정하는데 더 크게 작용. 상품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고객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 그래서 고객 후기의 활용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고객에게 설명하는 내용과 방식도 사용자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으려 노력해야 되는 것. 내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하려면 목이 쉬어도 부족하지만 다른 이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더 쉽고 빠른 공감을 얻을 수 있음. 43일차, 어제보다 오늘 하나 더. 지난날 이루었던 몇 케이스의 극적인 매출액과 성장 곡선에 대한 방법론적인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결이라면 다른 사람의 몇백 건의 주문 증가와 몇 천이 매출 상승이 가능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몰두할 때 저는 매일 어제보다 하나 더 파는 것 자체에만 몰두했다는 것.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성과라도 더 만드는 것.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44일차. 매출을 올리는 키워드. 열쇠가 되는 단어를 찾기보다 단어에서 열쇠를 찾는 것을 권한다. 마케팅이란 그런 것이다. 딱 부러지게 꼭 들어맞는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상황이 남기는 흔적 사이에서 열쇠를 찾아가는 키워드에 집착하지 마라. 고객이 남긴 워드나 키를 찾아라. 45일차 혁신의 본래 의미. 전쟁사를 돌아보면 승리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강한 쪽이 아니라 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많은 쪽의 목. 양쪽의 상반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얼마나 크게 지켜내야 되느냐의 절박함. 정말 절박해지면 다시 깨우치게 됨. 현명한 자는 바로 그 절박함을 실제로 절박해지기 전에 능히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자임. 그것이 어쩌면 기업에서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의 본래 의미가 아닐까요? 와! 몇 분 걸렸죠? 몇 분 걸렸을까요? 15분 걸렸다. 자, 개인 사례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누구부터 발표를 좀 해보실까요? 예, 우리 이현민님부터 시작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유 잠깐만요. 음, 예, 한번 해보시죠. 네. 안 열어져 있나? 왜 아, 안 그럼 열어져? 아까가 열려 있었던 건가?
아니야, 돼요. 되는데, 내가 엑셀을 안 열어놨나? 왜 안 보? 잠깐 다시 해볼게요. 네. 지금, 여기 있다. 뭘 많이 열어놔가지고. 일단은, 오, 했어요. 하셨군요. 오늘, 네, 바빴지만 했습니다. 자, 네. 당신은 무엇을 독보적으로 되는 길을 가고 있는가? 뭔가 했을 때 지금 스타텍을 마케팅과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그 길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은 어디고 최선은 어딘가. 네. 이제 골프 장갑보다는 스타텍 낚시 장갑에 집중을 해서 라인업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경쟁사 고객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훔쳐라.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성에 대한 결핍, 오래 쓰지 못하고 불편한 장갑. 이게 저희 경쟁사의 리뷰에서 제가 캐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는 핵심의 역량은 스포츠 장갑 제조업 20년, 직영 공장 10년 했다라는 점이 저희 역량이고 그리고 핵심 가치는 낚시 장갑을 세분화해서 그 낚시 종류에 따라 장갑을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한 핵심 가치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도하거나 망설이고 있는 거. 이게 겨울 장갑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 만들려고 하다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님을 설득해서 네, 좀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네, 장갑을 만들어서 1월 말까지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장만 만들어서 보내면 완판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연 상황 같은 거를 이제 공유하는 걸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우리 짬누나님께서 유튜브를 찍자고 하고 막 저를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일단 인스타에다가 올렸고요. 그랬더니 바로 고객님께서 겨울장갑 필요하다고 또 댓글을 정말 4분 만에 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빨리 해야겠다라고 이제 느꼈고, 그 다음에, 음, 인스타 팔로우를 늘리는 거를 목표로 사실 3천 명을 만들어야겠다고 비수기 때 이제 12월 달에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수기 때는 고객을 조금 늘리는데 좀 저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에 낚시 하시는 분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분을 좀 더 많이 만나는 접촉하는 거. 그리고 이제 브랜딩. 저희 이제 스타텍의 빛나는 기술로 앵글러들의 낚시 일상을 업그레이드 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번에 상세 페이지에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걸 언제든지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말을 하면서 그거를 가치롭게 만들려고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목표, 이제 낚시 장갑 1등, 스타텍, 그리고 스포츠 장갑 1등,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걸 시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망하지 않고 확실한 기반을 쌓을 수 있는 방법, 그동안 어떤 부분을 확실한 기반을 쌓았냐면, 제품 기술력을 키웠던 거, 그리고 이제 예측하고 솔직함, 정의를 한다면 이제 쿠팡을 1위 한 적 있기 때문에 지금 1위가 아니지만 나는 쿠팡에서 1위를 했다. 그랬더니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쓸 때도 제품이 왜 쿠팡이 1위 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인식할 때 고객들한테 되게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이번 상세 페이지에도 넣었는데 낚시 인플루언서, 낚시 유튜버가 200% 만족한 스타텍 낚시 장갑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넣었고요. 상세 페이지에다가 육성할 때 그리고 어 이제 내가 미쳐 있는 일 앵글러들이 낚시 장갑 착용한 사진을 편집해서 공유하니까 그분들은 뭐 몇 하트가 별로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리면 많이 나올 때는 막 250, 6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잡은 걸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재밌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장갑 신제품 출시할 때 데이터 분석을 좀 엄격하게 자료 수집을 하는 거. 그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상세 페이지 육성은 이거는 이제 완료했고, 이제 거의 수정본까지 해서 조만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러가 될 소재가 있는가. 제품, 뭐 지금 대표님이
신제품에 집중하자고 해가지고 겨울장갑을 못 만들 뻔 했다가 다시 만들기로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스토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나오기 전에 100명의 선착순을 해서 이렇게 완판을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사업 비법. 일단은 시도하는 거는 제가 8, 9월 달에 갑자기 스타트에게 집중하면서 낚시를 떠나고 체험단 운영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제품 판매했던 거. 이게 이제 시도했던 부분들이고 신규 고객을 만나기 위해 나의 노력은 이제 팬이 아닌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베스 낚시를 갈 거고요. 매달 갈 생각이고 그다음에 인스타를 3,000명을 1월 달까지 제가 만들려고 이제 마감 기한을 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24년 신제품에 대한 체험단을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사장인가요? 이랬을 때 이익과 고정비 이제 판매량과 매출이 아닌 이익에 집중할 거.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판매량이 아니라 이익에 집중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강의 들은 걸 계속 대표님께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실행은 겨울장갑 100장 만들어가지고 제가 완판하는 거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비수기에 특화된 상품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수기라서 장갑을 팔 게 없고요. 그래서 1월 말에 목표로 지금 할 거고 하고 있고 비수기 서비스가 있는가 그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낚시 장갑과 같이 팔 수 있는 제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상품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뭐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장갑 장인이 장갑이 불편한 앵글러들을 위해서 만든 수제 낚시 장갑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써봤고 두려워할 요소는 사이즈 결핍, 색상 결핍, 내구성 결핍 이 부분은 이미 상세 페이지에 추가를 했고 제가 이거 쓰다가 배송에 대한 결핍을 추가를 해야겠더라고. 이 부분을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배송이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이제 고객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후기랑 인스타 후기 사진을 육성했어요. 이거는 완료를 했고. 그리고 뭐 고객과 밀접한 관계, 스타텍 이 팀장으로 소통하기 지금 게을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을 써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짬 누나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좀 써볼게요. 헐. 그리고 상품의 경험과 신청 부분 어떤 것인가. 이제 고객의 사용 후기와 고객 사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거.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어제보다 한 명 더 스타텍을 알게 하자. 인스타 팔로우를 늘리고 댓글을 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육성하면서 고객의 체험단 리뷰 타사의 후기를 통해 고객 결핍을 갖다 줄게. 자, 결핍을 개선한 제품을 기획하는 중. 그리고 마지막 인스타로 지속적인 꾸준한 소통하고 인스타 팔로우 늘리고 스타텍 블로그 키우고 유튜브 시작하기. 뒷부분은 어떻게 할지 2024년에 조금 세분화해서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전 여기까지고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거 제가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들어왔나 봐요. 회의가 40분에 종료가 돼요. 다시 제가 로그아웃하고 다시 하나 드릴게요. 링크를. 자, 1차 여기서 종료하고 다시 들어와 주세요. 링크 다시 드릴게요. 일단 한번 네. 끝낼게요. 죄송해요.